안녕하세요. 다음에 나오는 영상은 작년 말,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영상에서 말하는 날짜의 기준은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비디오를 만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어 올리는 건강 관련 비디오는 제가 어떻게 살을 빼고 어떻게 운동을 했으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당뇨병을 극복했는지에 관한 영상들입니다. 이 모든 다이어트와 운동, 당뇨병 극복기들은 모두 제가 직접 조사해서 공부하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실천함으로써 얻은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자료이며 또 성공적인 결과를 직접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는 당뇨병이 불치병, 만성병 등으로 인식되어졌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당뇨병이 난치병이기는 하지만 관리만 잘하면 극복할 수 있는 병으로 점차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살을 빼고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인슐린이나 당뇨약을 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제가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다이어트에 성공하였는지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여러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다이어트와 운동을 통해서 제 몸 상태가 현재 어떻게 되었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몸을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희 몸에는 문신이 몇 개 있습니다. 저처럼 나이 많이 드신 분은 물론이고 젊은 분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문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를 다녀보고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을 경험해 보니 한국적인 사고방식이나 특정한 문화나 어떠한 특정한 사고 또는 편견 등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문신을 한 것은 한 3년 전쯤인데요. 태국에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비디오도 나중에 한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래도 문신이 보기 싫으신 분들은 중간 영상을 건너뛰시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상의를 탈의하였는데요. 제 몸을 보시고 혹자는 뭐 별것도 아닌데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나이를 고려한다면 별것도 아닌데 하실 만한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나 또는 중장년층이시라면 저와 같은 몸을 만드는 것이 쉬울지 모르나 점점 나이가 들어서 늙어가면 갈수록 몸을 만드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나 노년이 되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저절로 살이 축축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더더욱이나 이러한 현상은 살을 빼게 되면 더욱 심해집니다. 그나마 젊은 사람들은 피부가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살을 빼도 쉽게 피부 탄력성을 잃지 않거나 또는 쉽게 탄력성을 복원하는 데 반해서 노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늘어지는 살들이 살을 빼면 더욱더 늘어지게 마련입니다. 이 살이 축축 늘어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줄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근육을 키워서 지방 대신 빈 공간을 근육으로 채워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떠한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실행한 다이어트도 그렇지만 운동 또한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맨몸 운동으로 누구나 부담감 없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저처럼 체질적인 올챙이 배를 가지신 분으로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에 식스팩은 물론이고 실선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분들, 겉보기보다 항상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 살이 찌면은 배가 먼저 나오고 살이 빠져도
볼록한 배는 여전하시는 분들 또한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체질적으로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으로서 배근육이 형성되지 않는 올챙이 배와 젓가락 허벅지를 가지고 태어나서 남들보다 근육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옷을 입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금년 초에 3개월간에 걸쳐서 저의 몸무게를 64kg에서 54kg로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3개월간 10kg 정도를 감량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3개월간 다이어트를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비디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간단히 말해서 당뇨병 치료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몸무게 자체만 줄이자면 1개월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목표로 하는 몸무게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굳이 3개월까지 가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10kg 감량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자신의 한계 체중을 10kg 줄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 진정한 다이어트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계 체중이라는 것을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다른 비디오에서도 몇 번 제 스스로 만든 저만의 개념을 담은 단어들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한계 체중이라는 개념도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 한계 체중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정 구간대의 몸무게를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떤 체중 이하로는 더 이상 몸무게를 줄이기 힘든 구간이 있다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계 체중이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그리고 이 한계 체중은 위아래 구간이 모두 존재합니다. 요요 현상이라고 아실 것입니다.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한계 체중 때문입니다. 신체가 급격한 다이어트로 항상성이 깨졌을 때 우리의 신체는 원래 우리가 익숙해져 있었던 그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그전에 유지하고 있던 한계 체중 상태이며 바로 요요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 체중은 쉽게 변하지는 않지만 고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거나 또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변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청소년기인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절 저의 한계 체중은 60kg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몸무게가 60kg 초반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또 그 이하로도 별로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이후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점점 먹어감에 따라서 40대 중반에는 최대 75kg 정도까지 서서히 한계 체중이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10여 년간 오랜 시간 식단 관리를 통해서 서서히 살을 빼면서 자연스럽게 65kg대까지 한계 체중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제가 당뇨병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던 5, 6년 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금년 초 1월달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 몸무게를 유지해 왔습니다. 사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64, 5kg 정도의 몸무게는 과한 몸무게는 아니며 살이 쪘다 또는 뚱뚱하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몸무게입니다. 물론 제가 키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아주 마른 몸무게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한 몸무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5, 6년 전 당뇨병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당뇨약을 투약하였지만 사실 그렇게 당뇨병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질병이 아니라면 그 어떠한 질병이나 건강 등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특히나 당뇨병이나 고지혈증은 당장 무슨 증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나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관심이 없었고, 또 우리 집안 식구들이 부모님이야 형제들 한 명 빼고 모두 당뇨 진단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단 조절은 생각해 본 적도 없어서 밥이나 국수 등을 포함한 온갖 밀가루 음식이나 과자, 빵, 사탕, 초콜릿, 주스, 과일 등 당뇨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음식이나 거리낌 없이 다 먹었습니다. 제가 사실 죽고 사는데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은 대충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통증을 수반하지 않는 당뇨병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에게 당뇨병에 대해서 크게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캄보디아에서 머물고 있지만 작년과 금년 초까지는 태국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인가요?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날 태국 방콕의 숙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았는데 소변 색깔이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소변이 콜라를 변기에 쏟아 부은 것 같이 아주 진한 검붉은 색을 띤 것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고 이게 뭐야 하면서 실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걸 소변이라고 할 수도 없었고 뭐라고 표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혈변을 한 번도 아니고 그 후 계속해서 여러 번 더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시 태국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고 또 혈변을 본 것 이외에는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혈변이 없기만을 바랐습니다. 다행히 혈변은 몇 번 나오다가 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오는 소위 거품료라는 소변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거품료가 나온 것이 그 전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치가 않습니다. 제가 혈변을 넣고 난 뒤에 오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거품료를 확실하게 그때 더 느꼈는지 아니면 혈변 이후에 거품료가 더욱더 심해졌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거품료가 나오긴 했지만 거품료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했고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혈변을 더 이상 보지 않아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품료, 혈변과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조사한 것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 당뇨병에 관한 영상이 추천 영상으로 떠올랐고 그러한 영상들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별 생각이 없었던 당뇨병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거품료가 단백뇨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은 콩팥이 그 기능을 상실해서 나오는 증상이고 당뇨병이 콩팥병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며 당뇨병의 여러 합병증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콩팥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뇨병은 현대인이 앓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실 혈관과 관련된 모든 질환들이 이 당뇨병과 연관이 있다고 하여도 별반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은 우선적으로 관리, 치료되어져야 할 질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당뇨병의 발병 원인과 그 기전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서 당뇨병은 막연히 일단 발생하면 치료 불가능한 만성병이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서히 악화만 되는 질병으로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서 당뇨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서
당뇨병을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해서 이제는 당뇨병은 만성적인 질병이기는 하지만 관리 가능한 질병으로 구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각이기는 하지만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당뇨병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성과를 보고 있다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당뇨병 극복의 일환으로 내장지방을 줄이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었고 당뇨병을 자가 극복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 근육 만들기를 시도하여 성공하였습니다. 저는 체형에 비해서 내장지방이 많은 체질을 타고났습니다. 겉으로 보기보다는 복부 지방이 많아서 살이 빠져도 올챙이 배처럼 배만 볼록 나오는 체형이고 또 다리는 젓가락 다리로서 허벅지 근육이 거의 없는 그러한 체형입니다. 게다가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살을 빼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것은 당뇨병의 기전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러한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금년 초 3개월에 걸친 다이어트로 64kg의 몸무게를 54kg로 낮춤으로써 10kg의 감량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으로 체질을 바꾸어서 이제는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육이 많이 형성되어서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서 어느 정도 먹어도 신체가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찌지 않게 되었습니다. 운동만으로는 살을 뺄 수 없습니다. 운동으로 살을 뺀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서 거짓말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운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살을 빼고 몸무게를 줄이는 기본적인 방법은 식단 관리에 있습니다. 소위 말해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서는 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중에 운동을 병행하는 이유는 건강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서 장기적으로 체질을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성공적으로 실행했던 다이어트 방법과 운동을 소개해 드릴 것이며 이와 관련된 당뇨병 극복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해 주세요.